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건 윤미향 전 의원이 한 말이고요. 이완용을 빼자는 것이냐? 이건 야당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 당시 기자회견 목소리로 오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조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사회부 기자로서 저 사건을 취재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데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진 이후에 윤 전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는 참 편안하다. 제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지 아직 사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광화문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뒤에 저희 취재기자 카메라에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가 어제 광화문 모습인데요. 소녀상을 앞에 앉히고 어제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동참해서 시민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윤미향 전 의원의 모습을 저희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제 욕하는 것들이, 사람들도 아니고 것들이 불쌍하다. 저는 편안하다. 이 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미향 전 의원의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가 좀 드러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건 대법원 1심, 2심, 3심, 최종심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집행유예 형이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 기소한 검찰이나 그것을 판단한 사법부가 봤을 때는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뒤로 하고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오히려 자신은 편안하다,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셨는데 오히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 승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감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오히려 자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희 채널A 취재기자가 민주당의 생각을 물어봤나 봅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광화문 행사 등에 참여하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개인 활동인데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윤미향 전 의원이 공개 활동을 늘려가는 듯한 이 모양새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이번만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위안부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점에 와서 이 현재 시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전자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분의 사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그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결정의 단계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8개의 그 기소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7개가 무죄였다. 하나가 유죄로 판결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측면 중에 하나는 기소를 목적으로 정치 검찰이 수사를 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윤미향 의원의 행동,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현 시점에 그 취재와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찬 부위원장님, 야당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친일파에서 이완용을 빼는 격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이 윤미향 전 의원의 과거 행보를 보면 파렴치범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죄질이 안 좋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았죠. 특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리로 약 9년여 동안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보조금도 자신의 명의로 쓰거나 뭐 다른 타인의 계좌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익과 인권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자금 관리를 했어야 마땅하죠.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게 드러났다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뭐 본인의 활동을 더 늘려가는 모습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런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면 자체가 정치적 사명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도요. 저희 채널A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림 좀 보여주시죠. 굳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감 중인 것도 아닌데 사면 포함된 것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민주당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굳이라는 생각하십니까? 뭐 찬반 양론이 여당 내에서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대통령의 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장적으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서 뭔가를 사고하고 행동했던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특히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제거하는 것 같다. 이완용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있긴 한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러 이 광복단체들, 4개 단체장들 다 친일 사관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임명해가면서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여당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 2019년, 2020년 이런 사건이 막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을 보는 시각과 지금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일정 부분 검찰이 뭐 설마 사감에 의해서 그런 수사를 하겠는가.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녀를 완전히 잡는다는 식의 방향성으로 사회가 좀 나아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는 동안 검찰이 누구는 의도적으로 빼줄 수도 있고 누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막 덮어 씌울 수도 있네. 이것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3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달리 판단할 지점들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반론권을 좀 보장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서 갑자기 친일 프레임이 왜 나오죠? 본질과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은 이 윤미향 씨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윤미향 씨를 사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것에 지지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씨의 후원금 횡령과 보조금 유용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전 역으로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검찰 얘기를 합니다. 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후원금 횡령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보조금 유용하라고 강요했나요? 이 일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잘못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히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야당은 뭐 했냐고 얘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반박을 다시 하나 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만 하면 그러니까 대법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사회의 어떤 이 신뢰나 이런 것들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1심에서 8가지 중에 7가지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근데 예. 2심에서 어떤 것을 주요한 이 의제로 유죄를 때렸냐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공개 모금을 했고 그것을 시민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또 유용했다고 했어요. 이게 시민 이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으로 줬고 그들이 다시 정의원으로 이것을 기부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금액은 또 달리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여기 국가에서 받은 것만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2심 판결만 나온 시점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 해볼 만한 지점일 텐데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난 2023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났고요. 사면 대상에 오른 몇몇이 사실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인물들은 없습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재명 정부 스스로도 좀 부담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걸까? 이걸 먼저 구장부장께 여쭤보고 박창진 부대변인께 가겠습니다. 부장님. 누군가 이게 사면 그 추천위원회 그 대상자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이렇게 검찰 사면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지금 대통령의 마지막 재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단행하는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필요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이번 기회에 없애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잘해서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기여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사면권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에 포함됨으로써 이런 논란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뿐만 아니라 그 윤미향 전 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찬반이 지금 더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울산의격이 체결된 지 120주년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다져야 되는 이때에 한 사람의 사면이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저는 오히려 이분이 잘잘못을 떠나서 사면 자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다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 부장님. 일단 사면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현재 저희 내부에서도 정치인 사면보다는 민생 관련 혹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치인의 사면과 관련돼서 지금 비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맥락이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러면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결을 보자면 이미 아까 윤미향 전 의원이 왜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면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큰 의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정치, 시민 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집단 내에서도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찬명, 홍문종, 심학봉 같은 정치 사법과 관련된 사면을 요구한 것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다양하게 저희가 바라봐야지 현재 윤미향이라는 한 인물만 집중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